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많은 시니어 부부들이 겪고 있지만 쉽게 말하지 못하는 문제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바로 대화 단절 현상인데요. 결혼 20년, 30년을 함께 살아온 부부가 어느 순간 서로에게 할 말이 없어졌다고 느끼는 그런 순간 말이에요. 혹시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아침에 일어나서 잘 잤어? 라는 인사조차 어색하게 느껴지거나 저녁 식사 시간에 텔레비전 소리만 들리는 식탁에서 시간을 보내거나 함께 있어도 각자 스마트폰만 보고 있는 그런 시간들 말이에요.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언제부터인가 남남처럼 느껴지는 관계. 이런 상황이 낯설지 않으신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실제로 제가 상담실에서 만난 많은 부부들이 이런 고민을 털어놓거든요. 젊을 때는 그렇게 할 말이 많았는데 지금은 정말 할 말이 없어요라고 하시거나 아침부터 저녁까지 함께 있지만 실제로 나누는 대화는 몇 마디 안 돼요라고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또 서로 사랑하는 건 맞는데 대화만큼은 정말 어려워졌어요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이런 말씀들을 들을 때마다 안타까우면서도 동시에 희망을 느끼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런 문제들은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이거든요.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의 부부관계에도 분명 긍정적인 변화가 생길 거라고 확신해요. 먼저 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한번 살펴볼까요? 통계청 자료를 보면 50대 이후 이혼율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 특히 결혼 기간이 20년 이상인 부부들의 이혼율이 매년 높아지고 있다는 점이 주목할 만해요. 이른바 황혼 이혼이라고 부르는 현상이죠. 한국가족상담협회의 조사에 따르면 황혼 이혼의 주요 원인 중 하나가 바로 소통 부족이라고 하는데 놀랍게도 전체 이혼 사유 중 소통 문제가 차지하는 비율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고 해요. 젊을 때는 육아와 생계 때문에 바빠서 대화할 시간이 없었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시간이 생기고 나니 서로에게 할 말이 없다는 걸 깨닫게 되는 거죠. 한 50대 남성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아내와 마주 앉아서 밥을 먹는데 텔레비전 소리만 들려요. 서로 쳐다보지도 않고요. 마치 하숙집 같은 기분이에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또 다른 60대 여성분은 남편이 은퇴하고 나서 하루 종일 집에 있는데 정작 나눌 대화는 없어요. 오히려 더 답답해졌어요. 차라리 직장 다닐 때가 나았던 것 같아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어떻게 될까요? 부부는 점점 서로에게 무관심해지고 각자의 세계에서만 살아가게 돼요. 결국에는 같은 집에 살면서도 완전히 다른 삶을 사는 룸메이트 같은 관계가 되어버리죠. 이런 상황을 방치하면 우울감이나 외로움이 커질 수밖에 없고 실제로 많은 시니어들이 가족과 함께 살면서도 외로움을 느낀다고 호소하시거든요. 그렇다면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요?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는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원인은 역할 변화예요. 젊을 때는 각자 명확한 역할이 있었거든요. 남편은 바깥일, 아내는 집안일과 육아를 담당하면서 이런 역할 분담이 있을 때는 자연스럽게 대화 소재가 생겼어요. 오늘 회사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 하거나 아이가 학교에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 이런 식으로 말이죠. 하지만 자녀가 독립하고 은퇴를 하게 되면 기존의 역할이 사라져버려요. 갑자기 부부만 남겨진 상황에서 서로 어떻게 지내야 할지 모르게 되는 거죠. 특히 남성들의 경우 직장이 인생의 대부분을 차지했기 때문에 은퇴 후 정체성 혼란을 겪는 경우가 많아요. 나는 누구인가 하는 근본적인 질문 앞에서 혼란스러워하면서 이런 상황에서는 배우자와 대화하기보다는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려고 하게 되거든요. 두 번째 이유는 관심사의 차이입니다. 수십 년 동안 각자 다른 영역에서 살아오면서 공통 관심사가 줄어들었을 수 있어요. 남편은 골프나 등산에 관심이 있고 아내는 요리나 드라마를 좋아한다면 자연스럽게 대화 소재가 줄어들 수밖에 없죠. 더욱이 요즘에는 각자 스마트폰으로 다른 콘텐츠를 소비하면서 관심사가 더욱 멀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남편은 유튜브로 골프 영상을 보고 아내는 드라마나 예능을 보면서 점점 다른 세계에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소통 방식의 차이인데요. 남성들은 대체로 해결책 중심의 대화를 선호하고 여성들은 감정 공유 중심의 대화를 원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예를 들어 아내가 요즘 허리가 아파라고 하면 남편은 병원에 가봐라고 해결책을 제시하죠. 하지만 아내는 단순히 해결책을 원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아픔을 공감해주길 바라는 경우가 많아요. 많이 아프겠네. 괜찮아? 라는 공감의 말을 듣고 싶은 거죠. 나이가 들면서 이런 차이가 더 두드러지게 나타날 수 있고 서로의 소통 방식을 이해하지 못하면 점점 대화하기 싫어지게 되어요. 네 번째는 건강 문제예요. 청력이 떨어지거나 기억력이 예전 같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대화를 피하게 되기도 해요. 어차피 못 들을 텐데 하는 마음으로 대화 자체를 포기하는 경우도 있고
또한 치매나 인지, 기능 저하 등의 건강 문제가 있으면 대화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는 가족들도 어떻게 대화해야 할지 모르게 되죠. 5번째는 감정적 거리감입니다. 오랜 결혼 생활 동안 쌓인 작은 상처나 오해들이 벽을 만들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어떻게 말해도 이해하지 못할 거야 하거나 말해봤자 또 싸우기만 할 텐데, 이런 생각들이 쌓이면서 아예 대화를 시도하지 않게 되는 거죠. 특히 과거에 큰 갈등이 있었던 부부들은 그 상처가 아물지 않은 상태에서 대화를 피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실제로 상담을 받으러 온 부부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결혼 30년 차인 김 씨 부부는 자녀들이 모두 결혼해서 독립한 후부터 대화가 급격히 줄어들었다고 했어요. 남편 김 씨는 솔직히 할 말이 없어요. 아이들 얘기도 이제 안 하고 회사 얘기도 은퇴했으니까 의미 없고 그냥 조용히 지내는 게 편해요라고 말씀하셨고, 아내는 남편이 저를 투명인간 취급하는 것 같아요. 아침에 인사해도 고개만 끄덕이고 저녁에 뭐 먹을지 물어봐도 아무거나라고만 해요라고 하셨어요. 하루 종일 집에서 함께 있으면서도 서로 다른 방에서 시간을 보내는 날이 많아졌다고 하는데, 처음에는 서로 편한 거라고 생각했는데 점점 외로움이 커졌다고 하시더라고요. 결혼 25년 차인 박 씨 부부의 경우에는 남편의 조기 은퇴가 문제의 시작이었어요. 남편이 갑자기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아내와 마주하는 시간도 늘어났는데 정작 나눌 대화는 없어서 서로 어색해하기 시작했다고 해요. 남편은 아내가 나를 귀찮아하는 것 같다고 했고, 아내는 갑자기 집에만 있으니까 답답하다고 했대요. 결국 남편은 하루 종일 밖에 나가 있고 아내는 혼자 집에서 지내는 패턴이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결혼 40년 차인 이 씨 부부는 건강 문제로 인한 대화 단절을 겪었어요. 남편이 뇌졸중으로 쓰러진 후 말하기가 어려워지면서 자연스럽게 대화가 줄어들었다고 해요. 아내는 남편이 말하기 힘들어하니까 제가 먼저 말을 걸기가 조심스러워요라고 하셨고, 남편도 말이 잘 안 나오니까 아내에게 부담 주기 싫어서 그냥 조용히 있게 돼요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처럼 다양한 이유로 대화 단절이 생기는 걸 볼 수 있는데, 하지만 이런 문제들도 적절한 방법을 통해 해결할 수 있어요. 가장 중요한 건 인식의 변화예요. 나이 들어서 뭔 대화야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오히려 이제야 진짜 서로를 알아갈 수 있는 기회가 온 거라고 생각해 보세요. 젊을 때는 바빠서 못했던 깊은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충분히 생긴 거거든요. 가장 먼저 작은 인사부터 시작해 보세요. 잘 잤어? 오늘 날씨 좋네. 점심 뭐 먹을까? 이런 간단한 말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거창한 대화를 하려고 하지 마시고 일상의 작은 소통부터 회복하는 게 중요해요. 그 다음에는 상대방에게 관심을 보여주세요. 어디 아픈 데 없어? 오늘 기분은 어때? 뭐 하고 싶은 거 있어? 이런 질문들을 통해 상대방에 대한 관심을 표현해 보시는 거예요. 감사를 표현하는 것도 정말 중요한데요. 밥 맛있게 해줘서 고마워, 설거지 해줘서 고마워, 함께 있어줘서 고마워, 이렇게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일들에 대해 감사를 표현하는 것만으로도 분위기가 많이 달라져요. 과거 추억을 나누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우리 처음 만났을 때 기억나? 아이들 어릴 때 이런 일도 있었지. 신혼 때 그 집 기억나? 이렇게 공통의 기억을 나누면서 다시 가까워질 수 있거든요. 좀 더 구체적인 대화법들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경청하는 법부터 배워보세요. 상대방이 말할 때는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눈을 마주치며 들어보세요. 중간에 끼어들거나 반박하려고 하지 말고 끝까지 들어주시고, 그랬구나, 힘들었겠네 같은 공감의 말을 해주세요. 질문하는 법도 중요한데요. 왜? 라는 질문보다는 어떻게? 라는 질문을 많이 해보세요. 왜 그렇게 생각해? 보다는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 가 더 부드러운 느낌을 주거든요. 또한 열린 질문을 많이 해보세요. 점심 먹었어? 처럼 예스, 노로 답할 수 있는 질문보다는 점심에 뭐 먹었어? 맛있었어? 처럼 좀 더 자세한 답변을 유도하는 질문이 좋아요. 감정 표현하는 법도 중요한데, 너 때문에 화가 나라고 하지 말고 나는 지금 화가 나라고 표현해보세요. 상대방을 탓하는 표현보다는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게 좋거든요. 그리고 긍정적인 표현을 많이 사용하세요. 안 돼, 아니야 같은 부정적 표현보다는 이렇게 하면 어떨까? 같은 긍정적 제안을 해보시는 거예요. 대화를 늘리려면 공통 관심사를 만드는 것도 중요해요. 함께 할 수 있는 취미를 찾아보시는 건데 산책부터 시작해보세요. 매일 저녁 30분씩 동네를 함께 걸어보는 거예요. 처음에는 말없이 걸어도 괜찮아요. 점점 자연스럽게 대화가 시작될 거거든요. 요리도 좋은 공통 관심사가 될 수 있어요. 남편이 아내에게 요리를 배우거나 함께 새로운 요리에 도전해보세요. 오늘은 뭘 만들어 볼까? 이 양념은 어떻게 만드는 거야?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대화가 늘어날 거예요. 여행 계획 세우기도 좋은데요. 거창한 해외여행이 아니어도 괜찮아요. 근처 맛집 탐방이나 당일치기 여행 계획을 함께 세워보세요. 어디 가보고 싶은 곳 있어? 이 식당 어떨까? 이런 대화를 나누면서 서로의 취향도 알아갈 수 있거든요. 독서도 추천하고 싶은데 같은 책을 읽고 서로 느낀 점을 나눠보세요. 처음에는 가벼운 에세이나 여행기 같은 책부터 시작하는 게 좋아요.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해? 나는 이런 경험도 있었어. 이렇게 책을 통해 생각을 나누다 보면 서로에 대해 새로운 면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운동도 좋은 선택이에요. 같이 헬스장에 다니거나 배드민턴, 탁구 같은 운동을 해보세요. 몸도 건강해지고 함께하는 시간도 늘어날 거거든요. 대화를 늘리려고 노력할 때 피해야 할 것들도 있는데 과거의 잘못을 들추지 마세요. 너 예전에 이런 일도 있었잖아. 그때 너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는데 이런 식으로 과거의 상처를 들춰내면 대화가 싸움으로 번질 수 있어요. 과거는 과거로 두고 현재에 집중하세요. 비교하지도 마세요. 옆집 남편은 아내한테 잘해주던데 친구 아내는 이렇게 안 해. 이런 비교는 상대방을 기분 나쁘게 만들어요. 각자의 장점에 집중하시고 일방적으로 말하지도 마세요. 자신의 이야기만 계속하고 상대방의 말은 듣지 않는 것도 문제예요. 대화는 주고받는 거거든요. 서로 말할 기회를 주세요. 완벽을 기대하지도 마세요. 처음부터 완벽한 대화를 기대하지 마시고 어색하고 서툴러도 괜찮아요. 꾸준히 노력하다 보면 점점 자연스러워질 거예요. 부부 상담 전문가들은 이렇게 말해요. 대화가 없다는 건 사랑이 없다는 뜻이 아니에요. 단지 표현하는 방법을 잊어버린 것뿐입니다. 실제로 상담을 통해 대화법을 배운 부부들은 관계가 크게 개선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중요한 건 서로를 바꾸려 하지 말고 자신부터 변화하려는 자세예요. 상대방이 먼저 말해야지 하고 기다리지 마시고 내가 먼저 다가가는 용기가 필요해요. 또한 작은 변화부터 시작하라고 조언해요. 갑자기 많은 걸 바꾸려고 하면 서로 부담스러워할 수 있거든요. 하루에 한 번씩 고마워라고 말하는 것부터 시작해보세요. 그리고 완벽한 대화를 기대하지 마세요.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지만 꾸준히 노력하다 보면 점점 자연스러워져요. 무엇보다 인내심이 필요해요. 수십 년 동안 쌓인 습관을 하루아침에 바꿀 수는 없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 노력하면 분명 변화가 생길 거예요. 실제로 변화를 경험한 부부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박 씨 부부는 5년 전부터 매일 저녁 산책을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말없이 걷기만 했지만 지금은 산책하면서 하루 종일 못다한 이야기를 나눈다고 해요. 박 씨는 산책하면서 자연스럽게 대화가 시작돼요. 저 꽃 예쁘다, 저 집 리모델링하네 이런 소소한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어느새 깊은 얘기까지 하게 되더라고요 라고 하셨고 아내도 이제 산책 시간이 가장 기다려져요. 하루 중 남편과 가장 가까워지는 시간이에요 라고 하셨어요. 이 씨 부부는 함께 요리하기를 시작했는데 남편이 아내에게 요리를 배우면서 자연스럽게 대화가 늘어났다고 해요. 이 씨는 처음에는 서툴러서 아내가 답답해했어요. 하지만 꾸준히 하다 보니 이제는 제법 잘해요 라고 하셨고 아내는 남편이 도와주니까 요리하는 즐거움이 배가 돼요. 그리고 함께 만든 음식을 먹으면서 오늘 있었던 일들을 자연스럽게 얘기하게 되더라고요 라고 하셨어요. 최 씨 부부는 매주 한 번씩 데이트를 하는데 마치 연애할 때처럼 카페에 가거나 영화를 보면서 시간을 보낸다고 해요. 최 씨는 결혼한 지 30년이 넘었는데 아직도 설레요. 아내와 둘만의 시간을 갖는 게 이렇게 소중한 줄 몰랐어요 라고 하셨고 아내는 데이트할 때는 남편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돼요. 더 다정하고 말도 많이 하고 마치 신혼 때로 돌아간 기분이에요 라고 하셨어요. 정 씨 부부는 함께 운동을 시작했는데 헬스장에서 만난 다른 부부들과도 친해지면서 사회적 관계도 넓어졌다고 해요. 정 씨는 운동하면서 스트레스도 풀리고 아내와 보내는 시간도 늘어나고 일석이조예요 라고 하셨고 아내는 함께 운동하니까 서로 응원하게 되고 더 끈끈해진 느낌이에요 라고 하셨어요. 김 씨 부부는 함께 독서를 시작했는데 매달 한 권씩 같은 책을 읽고 독후감을 나누는 시간을 갖는다고 해요. 김 씨는 책을 통해 아내의 생각을 더 깊이 알게 됐어요. 결혼한 지 20년이 넘었는데 아직도 모르는 면이 많더라고요 라고 하셨고 아내는 남편이 생각보다 감성이 풍부하다는 걸 알았어요. 시집을 읽고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라고 하셨어요. 이런 작은 변화들이 모여서 부부관계가 완전히 달라졌다고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모든 상황이 순조롭지만은 않을 거예요. 만약 상대방이 대화를 거부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억지로 대화하려고 하지 마세요.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거든요. 대신 작은 관심을 꾸준히 보여주세요. 좋아하는 간식을 사다 주거나 따뜻한 차를 끓여주는 것부터 시작해 보시는 거예요.
말로 표현하기 어렵다면 행동으로 먼저 표현해 보시고 상대방의 마음이 조금씩 열릴 때까지 인내심을 갖고 기다려주세요. 건강 문제로 대화가 어려운 경우는 어떨까요? 청력이 떨어진 경우라면 좀 더 크고 천천히 말해보시고 필요하다면 보청기 착용도 고려해보세요. 인지 기능에 문제가 있다면 간단하고 짧은 문장으로 대화해보세요. 복잡한 내용보다는 감정적인 교감에 집중하시고 사랑해, 고마워 같은 간단한 표현만으로도 충분해요. 과거의 상처 때문에 대화가 어려운 경우도 있을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부부 상담을 통해 쌓인 감정들을 해결해 보시고 혼자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들은 전문가와 함께 풀어나가는 게 좋거든요. 변화를 시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꾸준히 지속하는 것이 더 중요해요. 작은 목표부터 세워보세요. 매일 1시간씩 대화하자보다는 매일 저녁 10분씩 오늘 있었던 일 나누기 이런 식으로 작고 구체적인 목표를 세우시는 거예요. 루틴을 만들어 보세요. 매일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서 대화하는 습관을 만들어 보시는 건데 예를 들어 저녁 식사 후 거실 소파에서 차를 마시며 오늘 하루를 돌아보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서로 격려해 주세요. 오늘 대화 많이 했네, 이야기 들어줘서 고마워, 이런 긍정적인 피드백을 주고받으면 대화를 지속할 동기가 생겨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마음가짐을 가지세요. 어떤 날은 대화가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럴 때도 좌절하지 말고 다음날 다시 시도해보세요.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거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대화 단절은 많은 시니어 부부들이 겪는 자연스러운 현상일 수 있지만 그대로 방치해두면 안 돼요. 수십 년을 함께 살아온 소중한 사람과 더 깊이 소통할 수 있는 기회로 만들어보세요.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변화가 불가능한 건 아니거든요. 오히려 이제야 진짜 서로를 알아갈 시간이 생긴 거예요. 젊을 때는 바빠서 못했던 진솔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귀중한 기회인 거죠. 작은 변화부터 시작해보세요. 오늘 저녁부터 배우자에게 먼저 말을 걸어보세요. 오늘 하루 어땠어? 라고 물어보는 것만으로도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어요. 혹시 처음에는 어색할 수도 있지만 그동안 대화를 안 하던 습관이 있었으니까 당연한 거예요. 하지만 포기하지 마시고 꾸준히 노력하다 보면 분명 변화가 생길 거예요. 기억하세요. 사랑은 나이와 상관없어요.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서로에 대한 소중함을 더 깊이 느낄 수 있거든요. 남은 인생을 더 행복하게 보내기 위해 오늘부터 작은 변화를 시작해보세요. 여러분의 부부관계가 더욱 행복해지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혼자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는 걸 잊지 마세요. 오늘 영상이 여러분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더 많은 부부들이 이 영상을 볼 수 있도록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이나 생각도 나눠주시고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분들에게도 큰 힘이 될 거예요. 다음 영상에서는 시니어 부부의 새로운 취미 찾기에 대해 더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고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하며 여러분 모두 행복하세요.